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로 12년째 피직스를 가르치고 있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올 방학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DP 피직스 HL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Y1, Y2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Y1 그리고 Y2 실러버스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토픽 9에 나오는 Simple Harmonic Motion에 대해서 내용 공부를 해보고 관련 문제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피직스 전체의 실러버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픽 위주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학교에서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학교는 매우 드물고요. 주로 관련된 토픽끼리 엮어서 배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코어라고 보이는 이 8개의 토픽 SL, HL 공통과정입니다. 그리고 토픽 9부터 12까지는 HL 학생들만 따로 배우게 되는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토픽 9을 보면 웨이브 피나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코어 과정에 토픽 4의 웨이브스하고 연결된 내용입니다.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ields, Electromagnetic Induction, Quantum and Nuclear Physics 전부 앞쪽 코어 과정과 연계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SL 과정은 이 토픽 8개를 2년에 걸쳐서 배우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죠. 그런데 HL 학생들은 12개의 토픽을 2년 동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분주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다루게 될 토픽은 3개입니다. 먼저 Y1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토픽 9부터 11까지 3개의 토픽만 강의할 예정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직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AHL은 심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차근차근 하면서 나가기에 사실상 빠듯한 분량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3개 정도의 토픽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실러버스에 담아봤습니다. 물론 이 앞서 배워야 될 내용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실러버스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재량껏 구성된 그 실러버스의 차이가 있으므로 행여 앞서 배워야 될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 이러면 사실상 9부터 11까지 나갈 때 빠르게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Y1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 보시는 이 화면에 Y2 실러버스를 보면은 토픽 9부터 11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이렇게 토픽 4, 토픽 5 추가되어 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Y2 과정에서 행여나 저 앞서 배워야 할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은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운 학생들일지라도
리뷰를 통해서 리마인드를 해 놓으면 조금 빠르게 나가더라도 토픽 9과 토픽 10을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Y2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피직스를 많이 접해왔고 공부를 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올라가 있겠죠. 이해 속도가 좀 빠를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따라오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충해 가는 토픽 2개를 추가를 했고요. 유닛 11은 똑같습니다. 3일에 걸쳐서 다 다루게 될 거고요. 내용이 방대하지만 역시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다루어 볼 만한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러버스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요. 어쨌든 이번 방학 특강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수업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 분량대로 완수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지만 항상 중요한 건 학생의 입장입니다.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정말 내가 시간을 아껴서 투자한 보람이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그리고 이해가 잘 되는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게끔 만드는 게 수업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Y1 학생들은 호기심이 좀 생기는 그런 수업 그리고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목표점이고요. Y2 학생들은 이미 배운 것을 잘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그걸 토대로 나머지 AHL 토픽 4개 중에 3개를 잘 커버하고 혹시라도 떨어졌던 자신감이 있다면 끌어올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항상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클래스룸을 통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어쨌든 모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플 하모니 모션에 관해서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고요. 관련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샘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심플 하모니 모션은 유닛 4의 웨이브스를 배운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고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일 텐데 학생들의 입장에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심플 하모니 모션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들이 그 스프링 모션을 기억을 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스프링 마스 시스템이 있는데 최초의 위치, 즉 움직이지 않는 위치가 있겠죠. 이 위치를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스프링을 어느 위치까지 옮겨 놓으면 예를 들면 이만큼 옮겨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위치가 X 너트로 표현이 되면 저 위치까지 옮겨가려면 누군가가 힘을 줘야 되겠죠. 스스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 있을 때 레스트 상태였거든요.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external force, 즉 사람이 손으로 잡고 끌었다고 하면
그 손을 치우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자명한 일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oscillation을 하게 됩니다. 이 모션이 대표적인 심플 하모니 모션인데,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 모션을 어떤 것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해놨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지우고 이렇게 잘 안 그려졌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평면입니다. 평면. 그러니까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지금 circular motion을 하는 어떤 오브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향은 크게 상관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positive direc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counterclockwise 를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t초만큼 지나면 이 위치까지 올 수 있을 텐데, 자, 이 위치까지 왔고 constant speed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뭐 말 그대로 일정하게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겠죠. 자, 우리는 이 uniformly accelerated motion이라고 표현되는 constant speed를 갖고 있는 이 모션을 저기에 벽에다가 프로젝션 한번 시켜볼 겁니다. 저 뒤쪽에 벽이 있고요. 이 매스가 움직이는 이 모양을 그림자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를 보는데 그림자의 움직이면 벽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겠죠. 한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반복되는 운동을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하는 건데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움직인 각도를 Th라고 하면은 X 너트를 레디어스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위치를 보면 이 부분에 그림자가 보이겠죠. 여기가 지금 equilibrium position x equals 0의 위치 그리고 이 위치가 x의 위치로 표현이 될 텐데 그 x가 뭘로 나타내어지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바로 이 벽에 나타내어지는 x의 위치. 지금부터는 displacement x라고 부르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positive direction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죠. 아래쪽이 negative direction. 그러면 이 파란색의 높이는 어떻게 나타내어지냐? x 너트에 그렇죠. sin A라로 나타냈죠.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A라를 표현을 해놓으면 약간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피직스에서 그런 어떤 베리어블을 써가지고 나타내는 이퀘이션들을 보면 대부분이 time이라는 베리어블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뭔가를 메저를 할 때는 시간이 흐르는 그 간격 그리고 그때 무엇이 변하는가를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피직스에서 좋아하는 그 베리어블이 time입니다. t. 따라서 데이터로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는 t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하고 t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써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각도, 레디안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각도 나누기 시간. 이게 뭐하고 같은 컨셉이냐면 distance divided by time 혹은 displacement divided by time. speed 혹은 velocity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는 데이터가 displacement예요. 그래서 displacement divided by time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velocity라고 표현할 건데 앵글이 변하는 거를 말해주는 거라 angular velocity 오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W라고 쓴 게 아니고 오메가라고 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ngular velocity 오메가를 쓰고 time을 곱해주면 같은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데이터 대신에 오메가 t를 쓰기로 하죠. 따라서 이 부분에 x not sin 데이터를 어떻게 바꿨으면 되죠? x not의 sin 오메가 t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사실 수학적인 내용인데 수학에서 캘큘러스를 배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x가 displacement고 time으로 나눠주면 그게 velocity가 되죠, 바로. 이 말은 미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데리버티브를 하라는 얘기인데 사인 펑션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앵글 안에 들어가 있는 코에피션트 오메가는 밖으로 한번 나와서 곱해지게 됩니다. 칸이 조금 좁으니까 바로 밑에다가 연결해서 쓸게요. 오메가 그리고 x 너트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되는 게 지금 velocity입니다. 이건 어디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벽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위아래, 업앤다운을 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제가 바닥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방향이 중요하진 않지만 좌우가 됐던 뭐 위아래가 됐던 다 좋지만 어느 한 방향이 지금 positive direction이면 그 반대 방향은 negative direction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이 V로 표현이 된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데리버티브를 하면은 바로 acceleration을 얻을 수 있죠. 그죠? velocity divided by time 그게 acceleration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다시 한번 미분을 해야죠. 코사인은 사인 오메가 t에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까지 붙은 이 부분이 acceleration으로 표현이 되는데 가만 보니까 선생님이 뭔가 빼놓은 게 하나 있었네요. X노트를 하나 빼놨네요. 여기를 잘 보시죠. X노트의 sin 오메가 t 이게 바로 displacement X X노트하고 X의 베리어블은 지금 다른 겁니다. X노트는 뭐예요? 이게 지금 radius를 말하는 거예요. circular motion을 할 때 radius 그러니까 어떤 constant 값으로 주어지겠죠. 그리고 x는 variable이에요. displacement를 나타내는 variable.
따라서 x 노트 sin 오메가 t라고 보이는 요 액셀러레이션에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여러분들에게도 x 노트 sin 오메가 t.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x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결론이죠. 액셀러레이션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게 심플 하모닉 모션의 정의예요. 그래서 웨이브를 배웠던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냐면 이렇게도 기억을 하고 혹은 acceleration 대신에 force를 써서 force가 displacement에 네거티브하게 proportional 하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왔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데리버티브 몇 번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지금 심플 하모닉 모션의 핵심입니다. 이걸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원을 그리고 uniformly accelerated motion, 즉 constant speed로 움직이는 circular motion을 표현하고 두 번째, 벽에 프로젝션을 시켜라. 그러면 그림자가 움직이는 그 모양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표현할 수 있겠죠. 위치가 바뀌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를 찾아보면 velocity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한번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acceleration은 velocity를 한번 또 미분하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차근차근 얻어질 수 있는 결론인 거죠. 무조건 달달달 외워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은 여기에 있었다고 했는데 과정이 기억이 나면 결론을 따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게 돼요. 자, 지금은 처음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을 써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한번 써먹겠습니다. acceleration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x다. 오메가는 뭐라고 했죠? 여기서 오메가는 angular velocit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예제를 한번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심플 하모닉 모션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이 그래프를 보면 왜 이게 심플 하모닉 모션인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는 게 문제네요. 그래프 보면 여러분 뭐부터 확인합니까? 예, variable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A, X. A는 acceleration 말하는 걸 테고 X는 유닛이 센티미터로 주어진 displacement를 말하는 거겠죠. 자, A하고 X의 관계를 봤더니 예, 이런 관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Simple Harmonic Motion의 definition이 바로 이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이것만 써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acceleration 그리고 displacement의 관계가 linearly proportional 하는데 이렇게 negatively 슬로프가 네거티브 슬로프를 가져야 됩니다.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포지티브 쪽으로 나오면 이거는 심플 하모닉 모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살펴보죠. amplitude와 frequency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자, amplitude는
비교적 간단한 얘기고 frequency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 amplitude부터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amplitude는 어떤 period motion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 equilibrium position에서부터 maximum distance를 갖는 그 위치까지를 말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mass spring 시스템에서 equilibrium position에서 제일 많이 벗어나 있는 위치 있죠? 여기를 x 노트 혹은 amplitude라는 의미의 a로 표현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즉 a 위치까지 가서 이 mass를 놓으면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자, 어떤 게 amplitude라고요? 네, 여기 equilibrium 포지션에서 maximum displacement까지의 거리, distance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찾으면 되죠? 여기가 equilibrium 포지션 제로였고 maximum 여기 distance가 지금 2.6cm네요. 유닛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유닛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frequency가 조금 복잡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requency를 배운 학생들은 비교적 빨리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메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배웠죠? 이게 심플 하모니 모션의 정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A하고 X의 값을 우리가 안다면 오메가를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선 슬로프가 의미하는 게 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겠죠. 슬로프를 찾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코디네이트를 찾아서 대입만 해주면 돼요. 지금 이런 경우는 뭐 끝점을 여기 대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코디네이트를 대입만 해주면 오메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가 여기서 말하는 프리퀀시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메가의 정의는 뭐였죠? 오메가는 그쵸? 오래 지나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날 겁니다. Angular velocity, theta divided by time이었죠. 일반적으로 theta divided by time으로 쓰는데 이거를 한 바퀴 기준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pi over time은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period라고 합니다. period. t는 period인데 frequency라는 거는 period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frequency는 F라고 씁니다. 1 over T 그리고 유닛은 Hertz, Hg라고 쓰죠. 따라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겠네요. 오메가는 2파이 F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이걸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 되는데 저절로 외워지죠. 이 정도는. 왜냐하면 정의에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거 몇 번 쳐다보면. 그리고 이 관계가 왜 성립하는지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한 바퀴 도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원 레볼루션을 했는데 4초가 걸렸어요. 그 피리어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4초 동안 몇 바퀴요? 한 바퀴. 한 바퀴. 그런데 만약에 1초가 되면 몇 바퀴나 돌았을까요? 1초. 그거를 1초에 몇 바퀴 도느냐? 그걸 그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할 건데 비례식이죠. 4초를 4로 나누면
한 바퀴 도는 것도 4로 나눴을 때, 4분의 1회, 그러니까 4분의 1바퀴를 도는구나. 그걸 1초에 4분의 1이 돈다? 그게 유닛이 헤르츠라고 했어요. 헤르츠. 자, 이게 뭐라고요? 프리퀀시입니다. 중요한 거는 피리어드 t로 나누면은 프리퀀시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프리퀀시하고 피리어드 관계는 이렇게 레시프로컬 관계에 있더라. 오메가는 2파이 f.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끝났죠. 우리가 오메가를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합 속에서 오메가를 찾을 수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프리퀀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메가 디바이드 바이 2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관계를 이해하고 풀어내는 이 과정 몇 번만 연습을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몇 번의 연습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심플 하모닉 모션의 간략한 내용과 그리고 관계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방학 특강 중 다룰 Y1, Y2 HL 과정의 실러버스 그리고 심플 하모닉 모션의 간략한 내용과 예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제 수업 방향성은 물리 공부가 할 만하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점수로 연결될 만큼 머릿속에 이해되고 남는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겨울방학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